안녕하세요. 테이텍의 태훈입니다. 오늘은 인텔 CPU 제품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인텔 CPU 제품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텔 CPU에는 펜티엄과 i3, i5, i7, i7 익스트림 버전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그 차이점에는 코어 수와 스레드와 터보의 유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펜티엄에는 코어 수가 2개, 스레드도 2개. 이렇게 제가 숫자를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코어가 2개면은 듀얼 코어라고 많이 부르고 4개면은 쿼드 코어라고 부르죠. CPU가 옛날에는 뇌잖아요. 뇌를 하나밖에 넣을 수가 없었지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뇌를 2개 넣고 4개를 넣고 이렇게 해서 성능의 발전을 꾀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CPU가 대략 3.0 GHz의 클럭으로 작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010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CPU가 3.0 GHz일 때는 30억 번을 1010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이 심해져요. 그래서 회사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 뇌를 2개를 넣어서 클럭 속도를 좀 낮춰서 효율이 더 좋게 만드는 거죠. 클럭 속도만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뇌의 개수를 늘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게 이제 i7에는 4개지만 i 익스트림 버전에는 4개부터 6개, 8개, 10개 머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가격도 그거에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죠. 스레드란 이제 제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CPU와 다른 부품들과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에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CPU는 계산 속도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다른 부품들은 그 계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계산 속도에서 차이가 나면서 CPU가 놀게 되는 거예요, 일을. 그 놀게 되는 시간에 CPU가 다른 일을 하자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 스레드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생각하려면은 코어가 2개일 때 스레드도 2개면은 그냥 일반 성인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코어가 2개고 스레드가 4개다. 이러면 i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근육을 찌운 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의 진짜 4명처럼은 일을 하지 않지만 4명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i5를 넘어오게 되면 코어 수가 4개예요. 스레드는 그에 따른 하나씩에 맞기 때문에 4개고요. 그래서 이 일반 성인 4명이 일을 하는 것과 제가 이 빨간 이제 머리를 그린 이유가 터보의 유무인데요. 터보란 이 CPU가 3.0 GHz로 작동을 할 때 어떤 일이 갑자기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i3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똑같은 속도로 처리를 하는 반면에 i5는 터보, 그러니까 갑자기 각성제를 먹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일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i7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4개고 스레드가 8개예요. 그러면은 4명이서 8명처럼 일을 하니까 근육으로 이제 찌운 분들이 이제 4명을 제가 그렸고요. 거기에다가 터보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간 머리를 그렸어요. 그러면은 4명이서 8명처럼 일을 하고 또 어떤 많은 일이 주문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고성능 제품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카비 레이크라고 이제 아키텍처인데 이 CPU 안에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점점 바꾸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카비 레이크가 이제 인텔의 예를 들면 i7 7770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7이 제너레이션 세대예요. 그러니까 7세대인 거죠. 7세대 제품. 이게 6이면은 6세대. 그리고 이 뒷부분이 성능을 나타냅니다.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 7세대에 오면서 펜티엄 제품군에서 스레드가 4개예요. 그러면서 코어 수가 2개고 스레드가 4개면은 i3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죠? 터보도 없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기술들이 이제 i3에 더 접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벤치마크를 보시면은 펜티엄이 조금 느리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7세대로 넘어오면서 카비레이크에서 스레드가 4개이기 때문에 i3랑 펜티엄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가격은 펜티엄이 한 5만원 정도 더 싸기 때문에 이게 한 10몇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서 성능은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돈을 더 아껴서 펜티엄으로 가지고 그러고 나서 남는 돈을 뭐 게임을 하신다 이러면은 그래픽카드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텔 제품군에서 이제 인텔이 옛날에는 틱톡이라는 기술 개발 전략을 짰어요. 틱톡이 뭐냐면은 CPU를 만들 때 이 제조 공정을 바꾸는 거예요. 틱이 이제 제조 공정을 바꾸는데 공정을 미세화하게 되는 거죠. 공정이 이제 22나노, 22나노, 뭐 32나노 이렇게 미세화가 되어 있는데요.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CPU의 효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1년은 공정을 미세화시키고 그리고 이 시간 다른 1년은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CPU 안의 구조를. 그러면서 2년의 주기로 공정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PAO라는 이제 기술 개발 전략을 짜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4년 브로드웰이라는 이제 CPU 이름이 나왔을 때 수율이 안 나왔어요.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인텔이 실제로 브로드웰 제품을 보면 i3는 있지도 않고요. i7도 제대로 된 i7도 있지도 않아요. 수율이 안 나와서. 그래가지고 전략을 바꿔서 공정을 바꾸고 아키텍처를 바꾸고 여기는 틱톡이랑 똑같아요. 틱이 공정을 바꾸고 아키텍처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을 쓰기로 했어요. 옵티마이제이션은 뭐 효율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에서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성능이 껑충 뛰어요. 왜냐하면은 미세 공정에 의한 성능의 발전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6세대에서 조금 발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6세대에서 7세대로 넘어오면서 실제로 발전이 너무 적어요. 그것의 한 이유는 또 제가 추측을 하건데 이 AMD라는 회사에서 CPU의 개발에 되게 지쳐져 있어요. 둘이 경쟁 구도인데 인텔은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AMD는 항상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AMD가 인텔이랑 거의 경쟁을 해서 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AMD가 뒤처지면서 인텔이 거의 발전을 별로 안 해도 잘 팔리고 이러니까 거의 약간 조금 놀고 먹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PAO라는 이 기술 개발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문서 작업이랑 이런 좀 이제 무겁지 않은 작업들을 할 때는 펜티엄 제품과 i3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내가 게임 조금 하고 싶다 이럴 때는 i5를 가지고 고성능 게임과 이제 인코딩이라든지 무거운 작업들을 하실 때는 i7을 가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번 영상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MD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CPU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